안녕하세요. 김광선 TV의 시사 팔시기 시간입니다. 8월 30일과 31일 국민의힘 대권 후보들이 후보 등록을 했어요. 총 15명 정도가 후보 등록을 해서 국민의힘의 경선 버스는 이제 출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가장 흥미로운 것은 윤석열 전 총장의 독주가 계속될 것인지, 최근에 지지율에 있어서 탄력을 받고 있는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전 총장을 따라잡을 것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언론과 국민에 좀 관심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선의 일정을 보면 9월 15일 날 1차 경선이 있어요. 컷오프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8명으로 압축을 합니다. 그 다음에 10월 8일 날 2차 컷오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4명으로 줄이고, 결국 11월 5일 날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하고 여론조사 50대 50으로 해서 이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선을 하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후보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바로 역성택 방지 조항이에요. 1차 때 여론조사하고 2차 때 여론조사 70%거든요. 그리고 3차 때 여론조사 50%예요. 그러면 이 여론조사 자체가 엄청나게 중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역선택 조항 방지 대책을 과연 룰에 넣냐 넣지 않느냐에 따라서 후보마다 이해가 굉장히 갈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서로 삿바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하고 최재형 후보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물론 윤석열 전 총장은 당에서 결정한 대로 따라가겠다고 약간 완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아마 속으로는 이런 방지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에 반해서 최근에 여론적으로 추세적으로 상승세에 있는 홍준표 후보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승민 의원은 선거관리준비위원장이 정호원 전 총리가 임명이 됐잖아요. 만약에 선거 규정의 룰을 토시라도 하나 바꾸려고 하면 정호원은 사퇴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만큼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냐 넣지 않느냐에 따라서 자신들의 운명이 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이제 신경전을 좀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사실 이제 대권 후보를 뽑는 경선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경선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본선에 나가서 상대방 후보를 거꾸로 틀릴 수 있는 경쟁력 후보를 뽑는 그런 선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론조사를 하는데 민주당 지지층이 있고 중도층 무당층이 있고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층이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재명 지사를 지지한다고 해요. 그러면 저한테 여론조사가 와요. 그럼 저는 이재명 지사가 이기는 걸 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당 후보 중에서 최고 약체가 누구지? 홍준표야? 유승민이야? 원희룡이야?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고 오히려 역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러면 경선 과정에 있어서 원래 취지와 다르게 왜곡이 될 수 있는 현상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물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대통령 후보는 야당 쪽을 지지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지만 아주 극히 사람이 적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만에 하나 이런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게 되면 우리가 중동층이나 무당층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을 개선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역선택 방지 조항 자체는 중도층이나 무당층을 배제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을 적극 지지하는 사람들을 사실은 걸러내야 한다, 필터링 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역선택 방지 조항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여론조사도 보면 이런 왜곡된 현상이 저는 나타나고 있다고 봐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호남에서도 지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호남에서 사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대선에서 한 10% 좀 넘게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홍준표 대표의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또 호남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홍준표 후보가 지금 야권 후보들의 적합도에 있어서는 윤석열 전 총장하고 한 오차 범위 내에 있기도 하고 한 8% 차이도 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전형적인 역선택의 방지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여론조사 왜곡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요. 여권주자, 야권주자를 전부 다 합쳐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면 홍준표 대표가 10%를 넘지 못해요. 그만큼 경쟁력이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후보와 양자 대결을 해도 홍준표 대표는 이기는 여론조사는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야권 후보만 뽑는 그런 경선에 있어서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과연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과연 추월할 수 있을까? 이제 홍준표 후보가 YTN에서 인터뷰한 걸 보니까 추석 전후로 해서 나는 윤석열 후보를 반드시 여론조사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아주 자신감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물론 이제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2030들이 지지를 많이 하고는 있어요. 그게 야권 후보 적합도에 있을 때의 어떤 지지도지 이게 전체적으로는 지지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본인의 외연 확장이랄지 중도 확장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를 넘기에는 굉장히 저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